여러분 안녕하세요. 북두칠성입니다. 2020년 4월 5일 12번째 동영상 올립니다. 오늘 말씀드릴 것은 남산, 한강, 용산공원의 품에 있는 한남뉴타운 투자 분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남뉴타운의 입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한남뉴타운은 3도심이라고 할 수 있는 도심권, 여의도권, 강남권의 그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용산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용산구에서 한남뉴타운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용산구의 오른쪽 중앙 부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남뉴타운은 뒤로는 남산, 또 밑으로는 정남향으로 한강, 그리고 바로 왼쪽으로 용산공원, 이러한 위치에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도 제가 이제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용산의 전체적인 그 개발 계획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설명드리는 그 장표인데요. 한남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부촌으로 둘러싸인 투자 요지 지역으로 있습니다. 용산구 전체적으로 전체가 지금 상전 벽해를 해나가고 있는 중이고요. 대표적인 개발 호재라고 하면 용산공원, 국제업무지구, 한강로, 이천동, 한남뉴타운 이와 같은 지역들이 있고, 스토리텔링이 굉장히 탁월하면서도 다양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부촌의 이미지, 상권, 그리고 산재부지라고 해서 용산 미군부대 주변에 산재에 있는 부지들을 개발하는 것, 또 신분당선도 이렇게 연장이 된다, 그런 스토리텔링이 있고요. 그리고 한강 건너의 반포나 압구정 지구와 견줄만한 탁월한 배산 임수의 입지 가치를 보여주고 있다, 그런 이미지인데, 한남뉴타운은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요 오른쪽 중앙 부분, 요렇게 한남뉴타운 재개발, 여기가 바로 한남뉴타운이 되겠습니다. 자, 한남뉴타운의 이제 각 구역별 장단점이라 그럴까, 이제 투자 가치 혹은 개발 현황, 그런 측면을 제가 구역별로 요약을 이제 해 드립니다. 첫 번째, 한남뉴타운의 한남 1구역을 살펴보면은요, 지금 왼쪽 그림에 그 1구역 하얀색으로 돼가지고 하얀색 음영으로 1구역 써져 있는 부분입니다. 이쪽 지역은 용산공원에 최인접하고 있고, 또 상권이나 교통 인프라가 훌륭하고요. 또 유엔사 부지의 바로 위에 있는 인접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고, 그렇지만 2017년도 3월 달에 한남 뉴타운에서 한남 1구역이 서울시로부터 직권 해제 이렇게 당하기도 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투자 가치 측면에서 향후 한남 1구역이 어떠한 또 개발 청사진 그런 것을 만들어낼 수 있겠는지, 그런 측면에서 유의 깊게 살펴볼 가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한남 2구역에 대한 설명을 드립니다. 한남 2구역은 그림에서 지금 2구역이라고 올라왔죠. 하얀색 부분입니다. 이태원역 쪽에 가깝게 위치하고 있어요. 한남 2구역 같은 경우에는 상권 교통 인프라가 좋고, 또 구역 내에 보강초등학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품학 학세권으로서 그 학세권에 대한 그 장점이 있고, 개발 속도가 상대적으로 좋습니다. 뭐 빠르다, 혹은 뭐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고 적당하게 개발 속도를 보여주고 있고, 이 구역의 일부 북쪽 지역인 이태원동 쪽은 그 이 구역에서 재척된 상태입니다. 현재 이 구역은 그 촉진계획 변경 인가를 서울시로부터 받아가지고 용적률 층고 세대수가 일단락되어 있는 상태고, 조만간 이제 서울시 건축심의를 진행할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남 3구역 얘기입니다. 한남 3구역은 그림에서 지금 하얀색으로 이제 쭉 올라오는 이미지 이쪽입니다. 구역 면적이 한남 뉴타운에서 가장 큽니다. 11만 6천 평 정도 되는 광활한 부지이고요. 한남 뉴타운을 대표하는 랜드마크적 이미지가 가장 강하게 풍겨져 나오는 구역입니다. 속도 측면에서는 한남 뉴타운에서 현재 가장 빠릅니다. 서울시 건축심의도 다 끝냈고, 사업시행 인가도 2019년도 3월 달에 그 사업시행 인가도 끝냈고, 현재 시공사 선정 단계에 있습니다.
시공사 선정 날짜, 시공사 선정 총회가 언제 할지 아직 변동성은 약간 있지만 빠르면은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렇게 좀 지연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빠르면은 5월 말쯤에 시공사 선정 총회 아니면은 코로나 사태 진정되는 상황을 보고서 6월 정도에 시공사 선정 총회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할 만하겠습니다. 속도는 가장 빠른 구역이지만 상대적으로 조합원 수가 좀 많은 구역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남 4구역을 말씀드리는데 한남 4구역은 이 부분입니다. 한남 4구역은 한남 2구역, 3구역, 5구역과 이렇게 그 중간 부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가치, 사업성 측면에서 가장 훌륭한 구역으로 평가할 수가 있겠고요. 신분당선이 용산으로 연장이 되는데 신분당선의 보강역이 이 4구역과 가장 인접한 곳에서 보강역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다분히 있는 구역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4구역의 개발 현황은 현재 촉진계획 변경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촉진계획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 이용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이냐, 즉 용적률, 층고, 세대수 그런 것을 확정시키는 단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지금 서울시와 4구역 조합에서는 서울시와 촉진계획 변경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현재 협의를 하고 있으며 조만간 그 날짜를 기약하기는 쉽지가 않겠지만 집중적으로 지금 서울시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올 하반기 중에는 촉진계획 변경 인가를 만들어낼 수 있으리라 그렇게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개발 속도 측면에서는 속도가 약간 늦은 상태입니다. 3구역은 사업시행 인가도 끝낸 상태에서 시공사 선정 단계에 와 있고 한남 2구역 같은 경우에는 시공사 선정까지는 아직 단계가 아직은 아니지만 촉진계획 변경 인가를 받은 상태에서 건축 심의 단계까지 지금 가고 있는 상태임에 반해서 4구역은 현재 촉진계획 변경 인가 이걸 먼저 받은 다음에 한남 2구역의 건축 심의처럼 그 건축 심의 단계로 진입을 할 수가 있는 그러한 구역으로 평가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남 5구역에 대한 설명입니다. 한남 5구역은 보시다시피 한남 5구역의 가장 하단 부분에 하얀색 부분 그쪽인데 한남 5구역은 사업성이 우수한 구역입니다. 탁월한 수준이다. 4구역보다는 약간 사업성은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사업성, 투자가치 측면에서 우수한 구역이다 라고 평가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한강 조망이 탁월합니다. 정남향 한강 조망이 가장 탁월한 구역으로서 한남 3구역이나 한남 4구역은 전체 분양 세대수에서 약 30% 정도가 거실에서 남향으로 한강 뷰를 기대할 수가 있는 반면에 한남 5구역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한강에 접한 면이 가장 넓고 또 구역 전체적인 지형, 표고 그런 모습이 맨 밑에 한강변 쪽으로부터 해서 한남 5구역의 뒤로 가면 갈수록 조금씩 지형이 높아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한남 5구역은 전체 분양세 대수 대비 약 50% 정도는 거실에서 남향으로 그림 같은 한강 조망을 기대할 수가 있는 구역입니다. 개발 속도 측면에서는 속도가 약간 늦는다. 4구역과 한남 4구역과 개발 속도는 거의 비슷한 정도의 상황이고 현재 촉진계획 변경 인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한남 5구역은 촉진계획 변경 인가를 받기 위해서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하나는 5구역 북쪽에 일부 지역을 재척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5구역의 뒤편의 중앙 부분에 보강 변전소라고 하는 한전 부지가 있습니다. 이 한전 부지 이것을 옥내화 그리고 또 지중화 그렇게 시키는 것에 대해서 5구역 조합에서는 한국전력 측과 보강 변전소에 대한 처리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협상을 하고 있는데 협상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남 5구역 같은 경우에는 한전 측과 보강 변전소 처리 방안에 대한 것을 조만간 합의가 끝나면 그 합의서 그런 것을 이제 만들어내게 될 것이고, 그러한 합의가 되고 나면은 5구역 조합에서는 서울시에게 5구역의 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기본적인 요건들을 다 충족을 했기 때문에 촉진계획 변경을 심의 상정을 할 것이고,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서울시에서도 촉진계획 변경 인가를 내주리라,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속도 측면에서는 한남 5구역이 가장 빠르고, 한남 2구역 같은 경우가 한남 3구역에 비해서 죄송합니다. 약 2년 느리고, 4구역과 5구역은 3구역에 비해서 2년 반 정도 느리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한남뉴타운에 대한 투자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한남뉴타운은 남산의 기슭, 또 정남향의 한강조망, 또 걸어갈 수 있는 용산공원, 그렇게 입지를 하고 있고, 사업 속도는 전체적으로 평균 5분 능선을 넘은 상태이고요. 한남 3구역은 6분 능선 정도고, 한남 2구역이 5분 능선, 또 4구역과 5구역은 4분 능선 정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남뉴타운 전체적으로 배산 임수의 명당터에 약 12,000세대의 신축 신도시가 서울 한복판에 만들어진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투자 검토 사항으로서 한남뉴타운에 투자를 하실 때는 구역별 개발 속도도 약간 차이가 나고, 구역별 한강 조망을 포함한 장단점들이 좀 있고, 또 용산공원에 대한 접근성 측면, 또 구역별 투자 가치, 사업성의 수준 같은 것들도 약간 차별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검토할 때는 과연 내가 무엇을 가장 중요한 판단 요인으로 할 것인가, 이런 것을 결정한 다음에 한 개 혹은 두 개 구역을 먼저 점 찍은 다음에 그 구역 내에서 물건을 보는 방법이 타당해 보입니다. 5번, 구역별로 구체적인 개발 현황이라든가 또 감정평가 및 추가 분담금에 대한 수준, 그리고 투자 수익에 대한 분석, 이러한 것들은 향후 지속적으로 동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한남 뉴타운에 대한 구역별 개발 현황이라든가 구역별 장단점, 그리고 한남 뉴타운에 투자를 한다라는 측면에서는 어떠한 측면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가, 그러한 개략적인 수준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북두칠성TV가 북두칠성이 운영하는 카페, 또 단체 카톡방 주소도 있고 제 연락처도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하신 것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4월 5일 북두칠성TV의 동영상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북두칠성이었습니다.